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 발표를 맡은 박서희라고 하고요. 저희 20번째 Mother of Fortune 아티클 리뷰입니다. 제목은 Scale Linking and Reporting in the Periodic Assessment System이고요. 이 논문은 미스 레비 선생님이랑 제가 읽지 못하는 그 주백 이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University of Iowa에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일단 이 아티클의 목적은요. 지금 저희 메저먼트에서 하고 있는 게 Through Course Summative Assessment라고 TCSA,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을 치는데 1년 동안 얘네의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리포트를 할 수 있나, 어떻게 스케일 링킹을 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한 메소돌로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TCSA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아카데미 이어에 이제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그 스코어라던가 모든 컴포넌트를 가지고 리포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인트로덕션에서는 왜 이걸 해야 되나, 왜 TCSA가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의 디파트먼트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차용하고 있고, 다른 이제 스테이트 테스트나 아니면 스마트 밸런스 아니면 파악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학생의 어치먼트를 풀 퍼포먼스를 컨티뉴 되게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학생의 그로스가 얼만큼 되었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애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달마다 혹은 다른 어떤 타임 포인트마다 그거를 정보를 얻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컴바인된 스코어를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at the same time, 그러니까 동시에 그 다음에 티처들에게 저희가 가진 정보를 어떻게 잘 줘서 피드백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해야 될 일은 인디비주얼 레벨에서도 리포트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그리게이트 된 그것도 리포트가 들어가야 돼요. 클래스룸, 스쿨, 디스트릭트, 스테이트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티클에서는 기본적으로 9개 챕터가 나와요. 원래는 베이지 모델 있고 총 8개를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차피 다 따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9개로 정리를 했고요. 베이지 모델은 얘네가 쓰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메저먼트에서 쓰고 있는 모델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2, 3, 4는 그 메저를 한 게 타임 포인트일 때 이제 3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 6, 7, 8에서는 그 타임 포인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얘기를 할 건데, 저희 마더 오브 포춘이 이번 학기에 하는 게 지금 그로스 모델이기 때문에 5, 6, 7, 8이 조금 저희에게 관심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possible simplification은 이거를 이렇게 모델을 제시하지만 이 모델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simplification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모델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IRT를 쓰고 있어요. 얘도. 그래서 기본 세타가 나오고, 여기 마이크 보시나요? 기본 세타가 나오고, 이게 이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빌리티로 보시면 되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 많이 측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XI 요게 아이템 리스판스고요. 그 다음에 CI가 뭐냐면 애들이 커리큘럼 배웠나 안 배웠나 뭐 이런 인디케이터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스테이트 테스트, 이게 스테이트 와이즈, 그러니까 내셔널 와이즈 테스트잖아요. 근데 어떤 학교에서 배우고 어떤 학교에서 안 배우고 어떤 또 스테이트마다 이게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디케이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애들의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베타는 아이템 파라미터, 그 다음에 T가 파퓰레이션 파라미터예요. 근데 이거를 구하면 우리가 지금 세타의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베이즈 디어럼을 써가지고 지금 얘가 요게 prior distribution, 얘가 likelihood,
그 다음에 이게 포스트럴 디스트리뷰션처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IRT에서 보면 얘가 U로 보통 표시되고 맞았나 틀렸나 이거 하는 거 그거고 그 뒤에 있는 게 그 세타가 가질 수 있는 세타가 가질 수 있는 프라이어인데 보통 일단 프라이어는 저희는 원래대로 하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주는데 지금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주지 않고 C랑 D에 관련돼 가지고 이 세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있어요. 얘를 지금 네이브의 예를 들면요. 지금 요 값은 네이브는 리그레션 모델을 쓴대요. 멀티플 리그레션 C랑 D에 따른 이 세타를 멀티플 리그레션을 쓰고 그 다음에 이 감마가 나오는 게 매트릭스 폼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트릭스 폼으로 그 파퓰레이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IRT 모델을 써가지고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갖다 넣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그룹 레벨이랑 인디비주얼 레벨을 구하냐. 아까 봤던 요식에서는 이게 전부 다 인디비주얼 레벨이잖아요. 지금 아이가 다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그룹 레벨로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죄송해요. 여기 세타가 어떻게 하다 잘못 들어갔어요. 이 세타는 없어야 되는 세타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세타는.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이 F 요 가운데 있는 F 세타 CD가 그 타겟 파퓰레이션이에요. 그 타겟 파퓰레이션이고 그 타겟 파퓰레이션의 캐릭터를 담고 있는 스태티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X랑 CD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observed 된 인포메이션이고 그거를 expected 시켜줘가지고 우리가 요 F 스타 X CD를 추정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추정할 때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추정하는 방법이 뭐 그 개인적인 애들을 이제 다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쓰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죄송해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애들을 샘플링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샘플링 된 거를 그 전체적으로 애그리게이트를 시켜줘가지고 이 파퓰레이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아티클에서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저희가 뭔가의 데이터를 돌리면 알고 싶은 게 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Flexible Test Form Construction, 그러니까 이 테스트 폼이 다른 거에 대해서도 잘 점수가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Optimal Point Estimate for Individual Student, 그 다음에 세 번째는 Optimal Estimation for Population Characteristic,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두 번째서 구한 individual frequency랑 그 다음에 population distribution이 잘 이렇게 그 매치가 되고 있는지 이걸 그러니까 연결을 잘 되고 컨시스턴트 한지 이렇게 네 개가 다 알고 싶은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네 개를 한꺼번에 다 알기는 어렵다고 하거든요. SAT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만 리포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프나 팀스나 피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만 리포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하고 이제 IRT 모델을 뭐를 셀렉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 IRT 모델 중에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게 그 로컬 인디펜던스거든요. 기본적으로 IRT는 로컬 인디펜던스를 가정하고 있지만 사실 이 애들이 시험을 여러 번 치고 그 다음에 이 애들이 시험을 치는 도중에 어떨 때는 그 커리큘럼을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 포지셔닝에 따라서 또 이게 얘네 로컬 인베스트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저자가 이런 걸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이템을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요.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에 보통 도메인을 뭐 미국 애들 같은 거 알gebra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지오메트리를 나중에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묶어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그 블럭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약간 테슬렛처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모델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 IRT나 아니면 멀티디멘전 IRT에다가 그 오케이션이나 커리큘럼에 대한 그 익스포저를 그 정보를 잡을 수 있는 세타를 따로 어디셔널로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많이 잘 쓰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렇게 되면 모델이 복잡해지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번, 2번, 3번은 모델에 대한 얘기였고요. 4번부터는 얘를 어떻게 리포팅 할 거냐. 근데 사실 저희가 시험을 치면 이 XI는 얘가 1년 동안 쳐야 되는 그 모든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순간에 필요한 그 스코링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 만약에 어떤 도메인에 대한 스코링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타임 포인트에 대한 스코링이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거를 YI,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템을 YI라고 했을 때 그때 XI 정보랑 CI, 그러니까 I는 다 사람이고요. XI는 아이템 리스판스, 그 다음에 CI는 걔가 그 커리큘럼을 그 당시에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다음에 D는 그 데모그래피 정보를 가지고 얘를 이제 구해가지고 그걸 스코링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아까 공식이랑 똑같은데 비슷한데 지금 여기서는 X가 아니고 이제 Y로 바뀌어가지고 아까 공식이랑 똑같은 게 아니고요. 죄송해요. 지금 요 부분이 그 1번 공식에 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1번 공식에 있는 거 왼쪽 편에 있는 건데 그때 아이템 파라미터랑 파퓰레이션 정보는 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에다가 지금 Y에 필요한 정보만 갖다 묶어서 인테그레이션을 갖다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리저블하게 그 하이스테이크 테스트가 리저블하게 값이 나오면 이 C랑 D를 이그노잉 할 수 있대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밑에 공식처럼 약간 공식이 심플리파이드 되겠죠. 그리고 이 심플리파이드 된 공식을 우리는 진짜 스코링에 갖다 넣어줄 거거든요. 이 스코링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제가 생각했을 때 마켓 베스킷 리포팅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끌어담는다고 해가지고 마켓 베스킷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요 위에 식이랑 요 밑에 식이랑 다른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웨이트는 뭐냐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나 그 파트에 돼가지고 이 웨이트를 줘가지고 스코링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다 인디비주얼에 관해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논문에서는 156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이제 그룹에 대한 정보가 그룹에 대한 건 어떻게 계산할 건지에 대해서 식이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그 그룹에 대한 거를 에스티메이션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랑 비슷해가지고 여기서는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저희가 이제 5번부터는 타임 포인트가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을 각각 타임 포인트마다 따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묶자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타임 포인트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그 시간에 따라 가지고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를 구하고 스탠다드 에러를 구해가지고 이걸 하이어키컬 모델이나 아니면 크로스 모델링에 갖다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레이텐트 크로스 커브 모델링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그 멀티 레벨 IRT 그 다음에 그 롱지튜드 IRT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방식이 가장 이피션트한 방식이긴 한데 근데 아직 거기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저 뒤에 리미테이션 쪽에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가장 이피션트한 방법이긴 하지만 얼마만큼 그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어떤 하나 IRT 모델을 써야 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아직 없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뒤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크로스 모델링을 할 때 그러면 어떤 매트릭을 쓸 거냐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공식에서 그 세타를 그냥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마켓 베스킷 스케일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매트릭에서 아까 여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쓸 수는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마켓 베스킷 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시험을 10번 쳐요. 근데 10번 치는데 얘가 7번 정도까지 쳤어요. 근데 마지막 스코어링이 얘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맨 마지막 포인트에 대한. 그럼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전에 가진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프레딕트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어떻게 프레딕션을 할 수 있냐라고 보여주는 건데 지금 PSI 스타가 뭐냐면 학생의 프레딕티드된 스코어예요. 그 맨 마지막 이어에 대한. 그 다음에 요 CI 세타가 아니고 CI 별표가 얘가 7번째까지 쳤다 치고 8번째, 9번째, 10번째는 안 친 부분이잖아요. 그때 얘가 커리큘럼 익스포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하이포테시스컬 패턴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SI는 그 전에 그 4번 이퀘이션을 보여줬던 그 SI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마켓 베스킷 스코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익스펙테이션 시켜주는데 익스펙테이션을 기분 얘에 가지고 있는 요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스코어를 익스펙테이션을 해주는 게 그 프레딕티드 스코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거의 마지막 8번째예요. 이까지가 이제 스코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뒤에는 리미테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이렇게 10번을 다 쳤잖아요. 그러면 그 10번을 친 시험을 어떻게 스코어링을 할 거냐. 그랬을 때 이 10번의 시험을 그냥 unweighted 해서 애들한테 리포트를 할 수 있고요. weighted 해서 리포트를 할 수도 있어요. weighted 리포트는 이제 뭐 전문가, 그 컨텐츠 전문가, 그 다음에 사이코메트리션들이 이렇게 모여서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그 오케이션에 좀 더 그 웨이트를 줘서 스코어링을 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게 프레딕션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스코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지막 스코어가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던 정보를 가지고 마지막 엔드 오브 이어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거면 이번엔 10번의 스코어를 다 모아가지고 그 최종적인 스코어를 에스티메이트 할 거예요. 그래서 공식 보시면 아까랑 똑같거든요. 사실 비슷해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C가 여기 있었어요. 요 안에 SI의 바에 C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CI가 이전에는 10번 중에 7번 쳤다면 8, 9번째, 10번째는 모를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임의로 줘야 되는 하이포티시스 패턴으로 줘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10번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 뒤로의 정보를 다 넣고 그런 다음에 그 스코어링을 그 마켓 베스킷 그 스코어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균값을 내면 그게 컴바인 된 스코어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번부터 8번째까지에 대해 가지고 모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저희가 이제 사실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멀티 디멘전으로 갖다 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테스트 폼에 따라 가지고 테스트 폼이 계속 이렇게 하나의 테스트 폼이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패럴러 폼도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폼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스코어링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아이템 타입도 이 스코어링에 대해서 문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 거는 죄송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 그러고 나서 이 고려한 사항을 다 고려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는 개인적인 그로스도 주고 싶고 그 다음에 파퓰레이션이랑 서브 파퓰레이션의 디스트리뷰션을 에스티메이트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이제 데이터도 거기에 맞춰서 걷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한 다음에 이제 티처한테 피드백도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얘가 모델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힘들어서 이걸 이제 심플리파이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심플리파이드 한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몇 개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거를 시뮬레이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컴플리케이티드 데이터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수준이 필요한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폼도 내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이 존재를 해야지 내가 그걸 다 심플리파이드 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뭘 뜻하냐면 그 컴플렉트 된 모델을 심플리파이드 하게 되면서 얼마나 이게 로버스트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스터디에서. 그 다음에 또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는 어떤 IRT 모델을 써야 하는지, 그 다음에 파퓰레이션이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애그리게이트 된 정보를 리포트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 페이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좋고 아니면 코멘트 있으시면 코멘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페이퍼를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요.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메소드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 페이퍼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이코메트리션으로 해야 할 일이 이게 어떤 틀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 미슬랩 선생님 어필리에이션이 2012년도 페이퍼인데 ETS로 다시 되어 있어요. 그래서 ETS 계시다가 유니버시티 메릴랜드 오셨다가 다시 ETS 가셔가지고 이제 쓰시기 시작하는 이제 페이퍼고. 네. 아무튼 미슬랩 선생님 뭐 페이퍼 안 거치고는 진짜 이 바닥에서 공부 못한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하는데 또 사실 평생에 숙제 던져주는 느낌이에요. 선생님이 페이퍼 읽으면. 네. 그래서 되게 읽으면서 사이코메트리션 그로스 모델링 하는 분들 뭐 어카운터빌리티 시스템 만드시는 분들은 꼭 읽어봐야 되는 진짜 주옥 같은 페이퍼다는 생각 들었고 저는 그 5번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희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지금 이슈인데 7번 얘기 조금 하고 싶어요. 7번이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일 때는 이거를 longitudinal predictive model 혹은 growth predicted model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growth 모델링을 자꾸 어디다가 사용을 하냐면 growth determined, 뭐 intercept이나 slope가 어떻게 다른 어떤 뭐 스쿨이라든가 테스트 스쿨이라든가 아니면 teacher characteristic에 어떤 영향을 받나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포커스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선생님은 이제 큰 그림을 제시를 하는 게 그렇게 멈추면 과거의 현상에 대한 설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학생 데이터를 계속해서 이렇게 longitudinal하게 모으는 이유는 그 다음번 future occasion, future time point에 대한 estimation을 하기 위함이다. 근데 그거를 처음 이렇게 제시하신 페이퍼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그로스 모델링을 바라보면 정말로 이제 큰 마켓이 열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빠졌던 게 뭐냐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페이퍼 뭐 제가 쓰든 남이 쓰든 이렇게 프레딕티브 모델을 하면 그 어떤 그러니까 뭐 1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7개를 가지고 프레딕션을 했어요. 그러면 8번째, 9번째, 10번째는 우리가 프레딕션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7개를 가지고. 네. 그러면 7개 가지고 8번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8개를 가지고 9번째 할 때 그리고 9개를 가지고 또 10번째 할 때는 틀릴 거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의 데이터가 7개, 8개, 9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 다음번을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precision도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accuracy도 올라갈 거라고요. 과거 데이터가 축적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네. 그래서 그것을 거창하게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기계학습, 아니 기계가 학습이 statistical learning이라고 해요. 그럼 오케이, 기계학습은 너무 테슬라스러우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statistical learning이라고 define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이 얼마나 샘플 사이즈가 어떻게 다르냐가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리서치 토픽 중에 가장 섹시한 거고, 이게 베이지안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머신러닝 테크닉 아니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로 하고 싶은 토픽인데 미스 레비 선생님께서 여기 앞에 이렇게 이퀘이션으로 탁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는 뭐 지금 요즘 리타이어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떠나시는데 큰 숙제 받은 것 같아서 7번 이퀘이션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데이터가 핵심은 그겁니다. 과거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future prediction이 accurate하게 되고 point estimate와 point estimate가 more accurate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interval estimate이 more precise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제 추론이죠.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주면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모델이 true 모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데이터가 있었는데 거기는 fit을 잘해요. 근데 8개 되는 순간 망가지는 모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오버핏이 되면 그 상황에서는 이게 프레딕티브한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져요. 쿼드러릭을 잘 잡지만 여기선 잘 잡지만 이게 막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프레딕티브한 퍼포먼스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쓰려면 우리 모델이 오버피딩 되는 것도 방지해주고 트루 모델 오버피딩 되면 큰일 나요. 네, 정말로 이거 쓰려면. 네. 아무튼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주저리 죄송합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7번 이퀘이션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은 어렵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모델이 복잡해지잖아요. 네. 7번은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정확해지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여질수록 앞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뭘 해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내가 7개 데이터를 가지고 8번째를 에스티메이션 할 때 좀 더 정확하면 어떤 아름다운 상황이 생기냐면 8번째 우리 데이터 컬렉션 할 때는요. 샘플 사이즈를 줄여도 돼요. 꼭 50개씩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7개 데이터를 가지고 8번째는 대충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그러면 시험의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건 얼마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이코메트릭 모델을 가지고 정말 하는 거니까. 예. 또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5번 그 챕터에서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 개인의 그 스튜던트 레벨의 세타를 추정하고 그 세타 값을 이제 그로스 마들이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보통 그 어플라이드 리서처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근데 여기 보면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과 스탠다드 에러를 이제 옵테인해서 그거를 이제 사용한다는데 제 질문은 스탠다드 에러를 어떻게 그로스 마들링 시스템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는지 개인의 세타 값의 추정치의 uncertainty가 이제 세타 레벨에 따라서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로스 마들링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혹시 발표 준비하시면서 아니요. 저는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uncertainty injection을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진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세타를 estimate 하고 나면 이게 unknown으로 취급을 해서 growth model을 하게 되면 underestimate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실제로 그 accountability system 만드실 때 AIR에서 그 존 코엔 선생님도 이거를 그 인젝션 한다 그래요. 그 uncertainty를 주사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모델 속에 집어넣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그러니까 uncertainty가 조금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고, 사실은 베이지안을 하면 이게 한 방에 해결이 베이지안의 그 세타 값에 posterior prior를 어느 정도 그 계산을 해서 집어넣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prior 값을 조절을 해가지고 uncertainty를 또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구해놓고 growth modeling parameter 구해놓고 numerical하게 계산해서 세타가 스탠다드 에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제 스탠다드 에러가 늘어날 거잖아요. growth parameter의 스탠다드 에러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걸 임의로 늘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또 계산을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베이지안이 좀 엘레강트한데 속도가 느리니까. 그대로 쓰면 선생님 이 페이퍼는 좋은 게 이제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스탠다드 에러가 고려가 안 되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거죠, 미슬레브 선생님. 근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시고 큰 그림만 넘기고 숙제는 니네들이 해라.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는 거죠. 비슷한 질문인데 보통 이제 크로스 섹셔널 이제 large scale 데이터 어세스먼트 데이터에서 보면 plausible value 여기서도 언급되어 있는 plausible value들이 이제 산출이 되고 실제 그 population에 대한 어떤 걸 추정할 때 그 plausible value method라고 해서 그 개인의 세타 추정 값에 대한 uncertainty를 이제 고려를 해서 그 통계적 모형에서 이제 또 로버스트하고 이렇게 액큐레이트하게 추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longitudinal study 상황에서 저희가 이 주제가 longitudinal이니까 이 종단 연구에서 그런 plausible value를 고려하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혹시 소개된 것들이 있는지 없다면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의견 생각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이 저한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시죠. 시간이 없으니.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다른 분 질문해 주시죠. 아직 5분 남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 있어요. 지가 하고 지가 질문. 왜냐면요. 사실 이렇게 모델을 복잡하게 세워놓어도 회사에서 정말 어느 정도 쓰는지 알고 싶은데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임 박사님하고 서 박사님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회사를 저희는 안 다녀봐가지고. 뭐? 이런 게 이제 스탠다드화 해갖고 어떻게 필드에서 정립이 되면 몰라도 반복적으로 쓰면 가능하겠지만 베이지안은 너무 뭐라 그러죠? 손으로 매뉴얼리 어드저스트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왜 그 값을 그렇게 고정했느냐 이렇게 딴지가 걸리면 인더스트리에서 스탠다드로 쓰기가 힘들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7번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13페이지 Predicting Student Score in Future TCSA 여기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타임 포인트에 대한 세타를 이용해서 이제 에스티메이트 하는 건데 이 세타하고 세타 스타 이게 멀티플 포인트를 말하는 건지 5, 6, 7, 8이 이제 멀티플 포인트 세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7번에서 멀티플 타임 포인트가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잘 못 찾겠어 가지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8번에서는 멀티플 타임 포인트에 대한 게 이제 예, 세타로 다 들어가는 어큐뮬레이티드 된 게 보이는데 7번에서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세타 스타가요. 네. 그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세타 스타가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거고, 세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 들어왔어요? 어디? 라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니 책이 아니고 괜찮으신가요? 세타 안에 그 시간별로 그 큐뮬레이트 돼가지고 세타가 들어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네, 그다음에 이 세타 안에. 세타가 세타 값이 있어야 세타 스타를 하니까. 네. 이제 들어왔나 보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2분 남았습니다. 임영영 선생님 뭐 드시고 계신 질문 없으세요? 아니 코멘트 질문도 좋고. 잘 보셨네요. 저 틈새로 들어왔구나. 자, 지금 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음번 페이퍼 리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